자, 인사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연장에서 1회차 같이 시험을 봤고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차 시험은 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없었던 문제였을 걸로 봅니다. 2018년 올해 출제된 것이고요. 해양경찰 이제 7급 시험이죠. 7급. 여기에 이제 해양경찰 간부 문제에 자, 한 40문제로 구성된 것 중에 저희 일행 스타일의 문제 한 20문제만 제가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20문제 선별이었습니다. 간부 문제이기 때문에 7급 수준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행 7급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합니다만, 근데 쉬운 7급이 일행 수준이잖아요. 일행 9급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 정도의 수준이 저희 시험장에서 국가직, 지방직 난이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여러분들의 위치가 자기의 정확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점수 정도가요. 뭐 아시겠지만 사참 문제, 개인이 출제하는 문제는 공신력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률은 97%. 그리고 전체 정답률을 평균을 말씀드릴게요. 전체 평균은요, 74.7이 나왔습니다. 74.7이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 70점대 한 후반쯤 기대했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아직 70점대 후반까지는 안 가고 한 70점대 한 중반쯤이 되는데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저의 마음가짐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배웠던 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가장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점수는 좀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뭐 한 명 한 명 잘하시는 분은 잘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100점이 무려 7명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잘하시는 분은 잘하는 거고 뭐 95점 이상 되시는 분이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 정도면 충분히 합격되는 상황인데 잘하시는 분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평균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1번부터 준비되셨죠? 갑니다. 자, 다음 밑줄친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내용 보시면 첩의 자식이면 서울이 되겠죠? 서울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대한 얘기로 자, 적합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적으로 모든 관직에 나아갈 길이 금지되어 있었다. 자, 서울은 모든 관직입니까? 모든 관직에 나아가는 게 금지된 겁니까? 아니면 문과만 금지된 겁니까? 문과만이죠. 모든 관직 아니니까 1번 틀렸고 2번. 자,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노비죠. 자, 3번 풍원이라 불렀으며 조세 공물의 징수를 담당했다. 아니, 모른다 하더라도 뭐 서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건 아니었죠. 자, 3번은 유양소에서 활동하는 하급관리 유양품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양품관에 대한 내용이고 어쨌든 서울과 관계없고요. 4번에 서울들이 정조 때 일부 자, 규장과 검소관이 기용됐던 인물이 자,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빨리 대답 한번 해볼까요? 박제가가 썼던 책은요? 북학이가 되겠고 이덕무가 썼던 책은요? 청장관전서라고 기억하실까요? 청장관전서 백과사전류의 방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유득공이 썼던 책은 발해고 되겠죠? 좋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제 2번 갑니다. 하나만 더. 이 서울이 완전히 청유지 진출이 됐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철종 때의 신의 호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기술가는 진출됐습니까?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2번 갑시다. 이번에 정답률은 89%인데 틀리신 분도 좀 실수하셨을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이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대산을 깎아내려 평지로 만들고 남대문 삼천으로 높이고자 한다. 이거 흥선대원군이라는 건 모르시면 없을 텐데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대원군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번에 흥선대원군은 이조전랑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조전랑의 관행을 없앤 거는 영조로 봐야 되겠고 모든 권한 자체를 없앴던 건 정조가 되니까 그 이외에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은요, 정답률 80%가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는 90% 넘게 나와야 줘야겠죠. 하나씩 하나씩 전후관계 파악하는 거니까. 해봅시다. 자, 제너럴 사건이 1866년이었죠. 그 다음에 오펠트 도구 사건이 1868년이었습니다. 자, 광성보, 어재현, 자, 신미양요 1871년이었고, 다 운요 사건 1875년 되니까 날아가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거의 퍼펙트 가야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시다. 4번이 좀 어려웠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근데 괜찮네요. 75%. 괜찮았어요. 해봅시다. 지금 황무지 개척에 반발하는 운동 전개했던 보안에 이를 철회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 문제풀이 스킬인데요. 지금 앞에 송수만 심상진은 솔직히 말하면 익숙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럼 이거는 놔두셔야 돼. 놔두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 문장 갖고 OX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문장은 옳은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O로 좀 해놓고 자, 살짝 물음표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자, 2번에 자, 황성신문이 순환글입니까? 이건 완전 틀렸죠? 예, 그래서 이건 황성신문을 만약에 제국신문으로 바꾼다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번은 완전히 틀렸고, 3번에 최남선이 을지문덕 강감찬 최현 이순신 이런 전기를 썼는가? 자, 이런 근대계몽사학은 자, 신채호와 박은식으로 봐야죠. 그렇죠? 정확히 이거는 근데 우리 어떤 학생이 알려준 건데, 예, 그 학생이 예, 굉장히 좋은 암기법 알려줬죠. 박은식과 신채호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자, 신채호는 월어와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다 신채호로 가면 되는 거 맞잖아요. 자, 해봅시다. 을지문덕 월어 됩니까? 자, 뭐예요? 살수가 청천강이니까 월어. 강감찬은요? 돼요? 귀주대첩인데 돼요? 돼요. 이제 그 전에 흥화진 전투 한 다음에 이제 물을 뚝을 막아놓은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냥 좀 약간 좀 어거지가 같네요. 예, 그다음에 채용은 확실히 되겠죠. 홍산 전투인데 거기가 금강이니까 이것도 좀 어거진가요? 그다음 이순신은 확실히 맞죠. 한사도 대첩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거지라 하더라도 그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다음 신채호의 작품들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 1910년 이전이죠. 근대 계몽사학. 자, 최남선과는 관련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이건 뭐로 해야 되겠어요? 베델의 제국신문은 미친 거죠. 그렇죠? 베델의 대한매일신보로 가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2번하고 4번은 지워버릴 수 있죠. 2번하고 4번은 지워버릴 수 있고 1번하고 3번 싸움인데 이때는 3번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답 1번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송수만, 심상진 이런 사람들이 보안을 주도했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이제 5번 가봅시다. 5번을 의외로 많이 틀리셨어요. 이게 최저의 정답률이 됐거든요. 자, 43%가 됐습니다. 조금 의외에 이걸 뺄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그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 안 하면 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넣어봤습니다. 국무총리가 이동영이에요? 이동이에요? 이동이죠. 아, 이름이 이동까지가 비슷해서 헷갈렸나? 예. 자, 이동희로 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동희. 자, 이동희와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동희는 자, 이 사람이 만든 정당 하나 있는데 한인사회당이라는 것도 만들었죠. 이동희. 그렇죠? 자, 이분은 그리고 또 대한광복군 정부에서도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선 뭐였었죠? 자,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상설이었고 여기에는 이동희가 부통령을 역임했었죠. 이상설이 대통령, 정통령, 그 다음에 이동희가 부통령을 역임했었죠. 그래서 이동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자, 이 문제 수록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 잡아내지 못하면 좀 틀릴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아니고요. 3번에 대통령 지도체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4번에 연통제가 왜 연결을 못해요? 했죠, 처음에는. 그렇죠? 예,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사료 편찬소 있었고 한일 관계 사료집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률은 96%가 나왔습니다. 97%군요. 이거 여러분들 정도전 되게 좋아한다. 자, 조선 경국전 만들었던 이성계 추대했던 정도전이니까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불시잡변. 정도전 책들은 다 되시죠? 그쵸? 빨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역사서는 뭐였어요? 고려국사 되겠고, 법전은요 조선 경국전하고 또 하나 경제 문감 하나 있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불교 비판서적 불시잡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성리학을 굉장히 강조했던 책 하나 있는데 뭐 심기리편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그 정도.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 병법서도 하나 만들었는데. 자, 뭐였습니까? 그 진법서라고 하는 거 있었죠. 진법서. 그렇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번에 육진 개척했던 인물은 누구죠? 자, 최윤덕, 김종서 할 때 김종서죠. 그렇죠? 김종서 육진 개척. 스시마섬 정벌은요. 자, 고려 말 때는 바로 박위였고 세종대왕 때는 이종무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4번의 상강의 실도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건데 뭐 설순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삼강의 실도를 설순이 주도했다. 서거정이 주도했다. 설순이 주도했다. 이런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최근 국가지계는 좀 내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저자까지 물어보는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책의 저자까지 다 확인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강의 실도는 설순이 만들었습니다. 주도했습니다. 자, 정답을 해서 3번 되겠고요. 7번 갑니다. 정답률은 79% 가면 되겠습니다. 자, 79%. 조금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실제 1순위죠, 실학은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론 잡았을 테고, 자, 이 정약용 잡았을 테고, 정약용이니까 이 정약용이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 연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정약용에 대한 내용을 쫙 필기하는 거는 약간 시간 아까울 것 같고요. 제가 말할 테니까 대답 빨리 한번 해보세요. 정약용의 책 해봅시다. 자, 중앙행정을 다뤘다. 아, 그래요. 자, 예. 우리 그 인물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게요. 예,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말할게요. 자, 중앙행정을 다뤘던 건 경세유표였고요. 지방행정을 다룬 게 목민심서대죠. 형벌에 대한 내용은 흠음심서가 되겠고, 민본통치를 다뤘다. 탕론과 원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홍역연구소적 정말 중요하죠. 마가회통 되겠고, 자, 지리서가 있었는데 백제와 발해의 중심지 고증 아방강역고 되겠고, 그 다음에 속어와 속자에 대한 연구 아언각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자, 예,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전론 같은 토지개혁론이 소개된 게 전론이라는 책이 있었죠. 다 모아놨던, 자, 이 문집은 여유당 전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 박제가 함께 종두법 연구했던 인물 정약용 되니까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번은 누굽니까? 자, 홍대용이죠. 근데 홍대용의 책 혹시 알까요? 홍대용은 그 지전서를 소개했잖아요. 그 지전서를 소개한 책 이름 혹시 알까요? 예, 의삼문답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균전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 이름은요? 임하경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이따 책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임하경륜, 그 다음에 의삼문답. 자, 이렇게. 그래서 홍대용은 제가 좀 삐딱하게 세계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좀 타파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렇게 넌 변했지.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봤던 사람이 홍 그레이트 드래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암기법을 하나 좀 최근에 만든 건데요. 한번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 주드래곤의 삐딱하게 아시죠? 예, 그래서 삐딱하게를 좀 불러보면서 약간 노래를 좀 이렇게 섞어볼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렇게 넌 변했지.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막 사람들 나가시네요. 막. 그래서 홍대용 떠올리면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 고정관념 타파했다.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이미 와버린, 이렇게 이미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틀리기만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북학인은 누굽니까? 예, 박제가가 되겠고요. 이익의 역사식 계승했던 동상한목 저술했던 사람은 안정복 되겠습니다. 예, 7번의 정답 1번 예 하시고요. 8번 갑시다. 8번이 조금 저조해요. 8번의 정답률이 60% 되겠습니다. 조선의 법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해봅시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상부관청이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거의 대부분 맞잖아요.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제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니까 가능합니다. 민사에 대한 업무는 자 지방관이 많이 소송했는데 초기에는 노비, 후기에는 산송 문제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형벌에 관련된 사항은 관습법에 적용을 받았다. 그러니까 약간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전해졌던 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데 이 형벌이 뭡니까? 뭐 강도나 살인이라던가. 근데 이게 관습법으로 적용됐던 게 쭉 나옵니까? 이거는 좀 법전에 근거하여서 적용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때는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경국대전. 그리고 또 대명률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대명률 경국대전을 근거로 형벌을 적용하는 건데 혹시 이 필기 기억날까요? 우리 조선 때 필기했을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사의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필기했었었는데 형법과 민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형법 때는 대명률, 경국대전, 그 다음에 가장 큰 중죄는 불효와 자, 강상죄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을의 호칭인 강등되기도 했고, 연좌제가 적용되기도 했고, 지방관이 파면되기도 했고, 뭐 그런 내용의 필기가 됐었고, 민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관이 관습법에 의해서 적용됐다. 처음에는 노비, 나중에는 산속 문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형법, 형벌, 그러면 어떻게 적용됐지? 아, 여기지.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제가 이걸 다시 필기해드리는 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생략되도록 하겠고 어쨌든 형법과 민법 조선시대 때 법 적용 과정 이거 법률 제도 이거는 좀 많이 익숙하게 나오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형벌은 태장도유사 이거는 고려도 되지만 조선도 가능하죠. 그렇죠? 오형제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제 9번 갑니다. 자, 9번의 정답률은 66%.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해양경찰 간부 문제에서 처음 수록한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다른 데서 나왔던 문제를 좀 이렇게 응용 변형한 것 같아요. 이건 풀어보신 분들은 좀 많이 맞췄겠고 처음 보신 분은 좀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쭉 내용 읽어보면 교육을 강조하는 거고 최고학부니까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인 건 잡히죠. 그렇죠? 근데 나는요. 이건 물산장애운동 잡히죠. 그렇죠? 이거 잡는 건 어렵지 않았어. 사료 분석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일본이 경성제대 만들어가지고 밀립대학 못하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2번에 자 물산장애 운동이 평양 시작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3번에 한민족이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이거 뭐예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1인당 1원씩 1,000만 원을 모금하자 그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4번에 자 약간 이건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논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패했죠.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이 강화된 것이다. 자 결국에는 실력 양성 운동, 자 민족주의 세력들의 이 20년대 초반에 이 운동이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실패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안 되는구나라는 현실인식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에 타협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는가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결국엔 타협적 세력들이 대두되면서 그들을 배격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이중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결국엔 20년대 초반에 실력 양성 운동의 실패가 비타협적 민족운동이 강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대두된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1, 2, 3번이 확실해 너무나. 근데 4번은 솔직히 말하면 해석의 논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거는 확장 해석하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 2, 3번이 너무나 확실해. 그렇게 되면서 정답 4번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정답률 85% 나왔습니다. 자,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잘했습니다. 국채보상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강요했던 차관 상환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국에는 화폐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설 개선 사업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강요된 거니까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번은 간도협약 1909년이었고 2번은 회사령 공포 관세 유지 1900 10년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요. 제1찬협약 강요 경찰 고문의 파견. 제1찬협약은 1904년 8월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정답률은 60%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71번이지? 쏘리 71%구나. 71%. 근데 잠깐만. 제가 알려드리는 퍼센테이지를 좀 체크하나요? 체크하시는 분 손. 이거 체크해야 돼. 이거 체크해야 돼. 왜냐하면 정답률이 한 80% 이상이 된 문제인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본인의 개념이 무지 약한 내용이 파악이 된 거예요. 맞잖아요.
정답률 80% 이상인데 내가 틀려버렸다. 그러면 남들이 다 맞히는 건 나는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본인의 실력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파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률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답률을 갖고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답률이 아주 낮은 건데 맞췄어. 많이 맞춰. 정답률이 좀 높은데 자, 근데 내가 많이 틀렸어. 예. 그러면 자, 이런 학생은 그 너무나 지엽적인 것만 파고 들어가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편적인 거 틀려버려가지고 지엽적인 걸 맞춰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반대의 상황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들어가는 것들도 건드려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률을 통해서 자기가 틀린 것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한 거니까 꼭 좀 체크 좀 해줘요. 정답률. 알겠죠? 예.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1번부터 10번까지. 예. 자, 빨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의 정답률 97%, 2번에 89%, 3번에 80%, 4번에 75%, 5번에 43%, 6번에 97%, 7번에 79%, 8번에 60%, 9번에 66%, 10번에 85%, 11번에 71%. 예, 이렇게. 자, 이제 11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고까지 파이널 한 마지막 채쯤 갔을 때 이런 문제는 90%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렇죠?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노 점수 정해쌍수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진울이잖아요. 진울. 그렇죠? 내용 쭉 보면 진울은 고려 후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신집권기 때부터 고려 후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 불교계를 선종 중심으로 혁신하려는 운동 맞죠? 신앙결사 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에 여러분들 무신집권까지는 맞아. 근데 천태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조계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울은 무신의 후원을 받았지 왕권 우위와 관련 있어요? 귀족과 관련 있어요? 관련 없습니다. 2번은 뭐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누구와 관련된? 이게 의천과 관련된 내용이죠. 의천의 천태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번에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의 성장의 사상적 기반. 이건 뭐예요?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렇죠?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 4번. 이거는 90%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12번의 정답률은 60%. 글쎄요, 저희가 좀 문화사가 좀 취약하다는 걸 좀 파악하게 되네요. 그렇죠? 좀 이따가 취약단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될 텐데 문화사 문제가 경우에는 변별력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조선불교 유신론은 신채호 아니죠. 한용운이죠. 그렇죠? 불교계와 관련된 인물은 한용운으로 가야겠죠. 자, 신채호에 갑자기 종교를 바꾸시면 안 되겠고요. 그 신채호는 조선 상고 문화사라는 책을 쓰면서 단군을 강조하면서 약간 대종교 계열하고 좀 더 가까운 인물이에요. 예, 그렇게. 그다음에 2번 해봅시다. 국문연구소 1907년 주시경과 지석영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체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특히 국문연구소가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의 지원을 받았던 걸로 보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한제국 후원 하에 지석영과 주석영이 주도한 거 맞죠? 그렇죠? 대한제국 자 소속되어 있는 국문연구소였습니다. 1907년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이거는 암기해야죠. 연도. 아리랑이 제작된 거니까 1926년으로 가야죠. 그럼 20년대로 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만세보. 이게 제일 헷갈렸을 거예요. 만세보는 다 맞아. 손병희, 오세창, 일간지까지 다 맞아. 일진에도 공격한 것까지 다 맞아요. 그런데 혹시 이거는 책에 만세보의 그 사진 한 번만 봤으면 되는데 만세보가 한글로 쓰여져 있을까요? 한자로 쓰여져 있을까요? 한자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순한글이 아니라 국한문 혼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요. 자, 2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세보가 국한문 혼용이라는 걸 묻는 거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긴 했지만, 자, 신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파악해야 되겠고, 좀 이따가 우리가 서적사 할 때 신문도 좀 파악할 겁니다만, 예, 다음 장. 자, 13번 갑니다. 13번의 정답률은 77%. 어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요. 잘했어요. 야, 이건 잘했다.
네, 약간 걱정이 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응제시주라고 하는 책을 제가 단군이 수록된 책이라고까지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기까지는 제가 잘 많이 언급하지 않은 책이긴 하거든요. 이거. 그런데도 많이 맞췄네요. 잘했습니다. 자, 고려국사가 정도전이니까 가가 제일 먼저 되겠는데 그 다음에 동국동감은 성종이잖아요. 그럼 뒤로 빼야 되겠고 고려사와 거료사 저료가 다 문종입니다. 근데 나 이거 연도 몰라. 그리고 연도 지금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필기했던 거 기억날까요? 기본이나 심화 수업 때 고려사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사 저료를 썼어. 예. 근데 갑자기 고려사 저료가 먼저인데 제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예요, 그냥.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 고려사가 1451년, 고려사 저료가 1452년. 야, 근데 연도 아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고려사, 고려사 저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려사가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졌고 왕권을 좀 높이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고려사 저료에서는 편년체와 신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고려사, 고려사 저료 이 순서를 잘 잡아냈네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응제시주라고 하는 책은 이제 단군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세조 때 편찬된 걸로 봅니다. 세조 때. 그래서 가, 다라, 마,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의 정답률은요 71% 되겠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자,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통해서 제가 좀 파악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시대 파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시대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번하고 12번을 많이 틀렸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한꺼번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내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얘기할게요. 까먹을 것 같아서 지역적인 암기가 안 돼 있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임시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암기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 뭐 자, 만세부가 어떠한 형태인가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조선불교 유신론을 누가 썼는가 이런 거. 그래서 아주 지엽적인 건 아니야. 대표적인 암기 사항들에 대한 암기가 많이 부족해 있네요. 그렇죠. 사실 임시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거는 지엽적인 겁니까? 대표적인 겁니까? 이건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이승만, 이동희 이건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아주 까먹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4번은 잘했어요. 예. 자, 솔직히 말하면 살짝 걱정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종강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 쓴소리를 해가지고 아, 이제 학생들 오늘 안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제 진심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준 것 같네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엽적인 게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암기할 것들이 암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대 파악은 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암기할 것들을 암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좀 드리면서 14번 갑니다. 시정전식과 과전법, 직전법 폐지니까 시정전식과는 이거는 이제 고려 경종 때였죠. 과전법은 고려 말이었죠. 그렇죠? 공양왕 때 처음 시작됐죠. 공양왕 때. 직전법 폐지는 언제였습니까? 이건 명종 때였죠. 조선 16세기 명종 때. 그렇게 한번 좀 체크해 놓고 해봅시다. 1번. 자, 수조권적인 토지지배 관계의 발전과 공식적 소멸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거 다 수조권 제도잖아요. 근데 직전법 폐지되면서 결국엔 수조권이 사라지게 된 거 맞죠? 그래서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기역은 휴안 농법이 점차 극복되고 상경정이 확대되어 갔다라는 건데 이거 농경이 상경화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아주 선지 잘 만들었어요. 상경화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경전이 확대되어 갔다라는 표현이니까 점점점 농경이 상경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진행형이니까 이건 옳은 설명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이 말 기억납니까? 조선이 되면서 결국에는 자, 시비법이 일반화되면서 농경이 상경화되었다. 이건 조선 전기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고려 말로 가면서 점차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예. 만약에 이번 선지에 기역 시기에는 휴양농법이 점차 극복되어 농경은 상경화되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완성형 결론으로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대되어 갔다라는 거니까 진행형이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3번의 니은. 자, 니은 시기에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벼와 보리 이모작이 일반화되었다.
자, 여러분들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이때는 시작되는 거고 이 양법도 아직은 전국화된 건 아니었고 맞죠? 그래서 정답 3번도 잘했습니다. 자, 이 양법이 전국화된 것은 조선 후기가 되는 거고 벼와 보리 이모작이 일반화된 것도 조선 후기로 가야 되니까요. 예, 잘했습니다. 자, 4번에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사적 토지 소유 관계의 발전과 함께 지주제가 더욱더 확대되었다.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좋은 표현들이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결국엔 이제는 전주 전객제 관리가 세금을 걷는 이러한 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사적 관계를 통해서 소유권 제도에 입각해서 결국엔 지주전호제가 점차 일반화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3번 선지는 너무나 쉬웠지만 1번하고 4번 선지에 대한 문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개념 파악이 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15번. 자, 정답률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이제 아직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들은 아, 내가 기본기가 조금 많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그 힐링을 드리거나 뭐 위로를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은 아직 기본 개념이 많이 약해요. 예, 갑시다. 자, 영락은 광개토대왕 때의 연호죠. 그래서 고구려 후연 격파하고 요동 차지한 거 맞고요. 건호는 어느 왕입니까? 이게 법흥왕 때 연호지. 법흥왕 때. 법흥왕 때 금강가에 정복했습니까? 대가에 정복했습니까? 금강가야잖아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 자, 대응 보력. 보력은 나도 몰라. 근데 인한 대응 되시죠? 그쵸? 인한이 무왕 때였고 대응이 문왕 때가 되니까 문왕 때 자, 발해는 당과 화친을 맺고 당의 몸을 많이 받아들였던 건데 받아들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치제도 뭐 받아들였죠? 삼성 육부 받아들였고 수도촌도 어디로 했죠? 상경으로 한 다음에 그 상경 안에서의 당나라의 모습 주작대로가 되겠죠? 예, 그 정도. 또 자, 이때 교육기관도 하나 만들었죠? 뭐였습니까? 주자감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리을. 광덕중풍이니까 광종이죠? 광종. 아, 근데 맞추신 분 잘했다. 광종 때에 당시 과거제라던가 광종 때 당시 뭐 칭제건원이라던가 노비안건법이라던가 이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후주 및 송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선진 문물을 수입하는데 힘썼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 표현 기억납니까? 자, 광종이 자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썼지만 독자적인 연호를 썼지만 이거 오래가지 않았잖아. 바로 이후에 송이 건국됨에 따라 어디 연호를 썼다? 송의 연호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과 친선 관계 맺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는 새로운 거 보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한 거 보세요. 내가 공부한 거에서 거의 답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필기했던 것, 자, 그리고 확인했던 것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이제 16번 갑니다. 이제 이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요. 딱 우리가 딱 10명 중에 7명이 기본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3명은 아직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안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자, 그냥 암기하시면 되죠. 그렇죠? 1930년대 조선혁명군을 지휘했던 건 양세봉이고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손잡았고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인데 중국 호루군하고 손잡았죠? 예,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다.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건요. 네, 그냥 암기니까. 자, 17번 갑니다. 정답률 80% 되겠습니다. 80%.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해봅시다. 가는요, 이사금이죠. 나는요, 자, 마리간 되겠죠? 이사금, 마리간. 1번 갑니다. 이사금 시기 때에, 자, 육부가 행정구력 재편. 예, 이거는 마리간 시기죠. 그렇죠? 소지 마리간 때에, 자, 육촌이 육부로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 자,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가야 세력 정복. 아이,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건 왕 때죠. 가야를 정복했다라면 이제 금강가야 대가야 정복한 거니까 왕 때라 봐야겠고요. 자, 3번에 나는 대군장 칭호 마리간 맞죠? 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나가 왕후했던 시기의 왕위는 박석김이 아니라 나 때 마리감이니까 김씨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자, 18번 갑니다. 정답률은요. 94%. 예! 와! 자, 잘했다. 왜냐하면 좀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것도 있어. 막 처음 보는 내용도 있어. 근데 알고 있는 것에서 최대한 정답 가까이 가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잘했네요. 의정부 국왕 다음에 최고 권력기관 백관과 서무를 총괄했다. 국정을 총괄했다 그 얘기니까 옳은 설명 맞고요. 사원부 재무 조세 호구 이건 뭐예요? 이거는
호조와 관련된 얘기예요. 호조. 그리고 사원부는 관리 감찰하는 건데 무슨 재무와 관련된 얘기 아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에 승정원 백부 상대 5대라는 별칭 몰라 나 이건 거. 근데 감찰행정은 승정원이 아니잖아요. 감찰은 사원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홍문관은 경서, 사적, 관리, 문안, 처리, 왕의 자문. 자 왕의 자문을 비롯해서 자 서적 관리 바로 홍문관이 하는 거 맞죠? 예, 리을 되겠고 예조가 의뢰 담당하는 거 맞고요. 자 왕명 출납이면 뭐예요? 승정원이니까 정답은 기, 리, 미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19번 갑니다. 정답률이 71%.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예전에 이거 좀 풀었었죠? 이런 유사한 형태. 그렇죠? 연천 전곡리가 아슐연계 주먹도끼 구석기가 되겠고 서울 암사동 신석기 여주남리는 탄화된 쌀인데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강화도니까 탁자식고인돌이니까 이것도 청동기라 봐야겠죠? 해보시다가 돌을 갈아서 돌도끼를 만들었다. 이 간석기는 신석기 때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가가 아니라 나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 반달독갈 벼이삭 이건 청동기 때 등장한 거니까 다 때부터 봐야겠죠. 흙을 빚어서 그릇 만들었다. 이거 신석기 때부터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나로 가야겠네? 그래요?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들 신석기 때 시작된 거지 다 때 볼 수 없는 겁니까? 다 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 때도 청동기 때도 민문이톡이 만들었잖아요. 미송이톡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흙을 빚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 4번에 이거 아마 틀리신 분들은 아마 4번 가신 분이 있을 거야. 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니까 강화도는 당연히 철기겠지.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시간의 압박에 거기엔 시달려가지고 쪼달려서 결국에는 문제를 좀 빠르게 풀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요 이런 문제가 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좀 흙을 빚어서 그릇 만들었다. 신석기 때에 시작된 건데, 그렇지 청동기 때도 볼 수는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차분하게 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키워드만 잡고 바로 선지로 가버리고 뭐 이런 그 방식의 그 문제풀이는 조금 좋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4번에 수혜쟁기로 밭을 가는 거니까 이건 철기니까 청동기 때는 볼 수 없으니까 4번은 안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갑니다. 정답률은 57%. 나쁘지 않아요. 57%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은 저는 80% 이상 갔으면 좋겠어요. 왜? 자,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예, 문화재 특강 때 다 했었던 거였죠. 그렇죠? 제가 공개 특강, 문화재 특강 때 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거 복습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딱 보이더라고. 반가워. 예, 해가지고 넣어봤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가워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지엽적인 이런 오타쿠 같은 문제를 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낸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예.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요. 문화재 특강 한국고시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놨고요. 강의도 올려놨고 자료도 올려놨고 그래서 그거를 좀 다운 다시 받아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거를 이제 학습하신 분들은 맞춰야겠습니다. 갑니다. 백률사 석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라의 2차돈 순교비를 백률사 석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2차돈 순교비. 자 이거는 제 기본서에서도 있고 조금 자 그런 표현도 좀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신라 자 어느 왕 때였습니까? 그러면 시기로는요 법흥왕이 되겠죠. 자 니은의 정린사 조충석탑은 백제 맞죠? 확실히 부여. 그 다음에 창왕명 석조사리감 이게 좀 핵심이었어요. 창왕이 성왕 다음이잖아요. 그 백제 창왕명 석조사리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귿 되겠고요. 법주자 쌍사자석등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신라예요?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로 가야겠죠? 자, 통일신라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미음은 이제 금동대학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건데 백제 거 맞죠? 그래서 니, 디, 미 세 개. 정답은 3번. 그래도 많이 맞추신 거긴 한데 예, 조금 더 많이 맞췄으면 좋겠네요. 자, 욕심이 좀 생깁니다만 자, 여러분들의 취약 단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취약 단어 갑니다. 자, 오늘 취약 단어는요. 4번은 괜찮아요. 예. 자, 5번 갑시다. 5번. 5번이 취약단원이다. 자, 5번이 왜 취약단원이냐면 사료편찬소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이해하면 좋겠지만 저는 인물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근대, 일제, 현대와 관련된 인물은 좀 미리 공부 좀 해놔요. 알겠죠? 저희가 인물사도 한번 정리할 테지만 인물 미리 좀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죠? 일제 인물이 좀 약했습니다. 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을 이렇게 많이 틀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특히 고려시대 때 형벌제도라던가 조선 때 형벌제도라던가 또는 이제 뭐 민간 풍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조금 지역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약간 확장한다면 고려의 사회시설, 조선의 사회시설 뭐 이런 거. 그렇죠? 동서대비원이라던가 동서활인서라던가 뭐 이런 거, 재생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런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9번은 논리였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더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고려 불교사는 뭐 아주 이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주제죠, 이건요. 앞으로는 틀리지 않을 걸로 믿고요. 12번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만세보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틀리신 분들은요. 예, 그래서 자, 근대 문화는요, 좀 근대 문화는 그 약간 이거는 이론서를 좀 보세요. 이론서의 문장을 좀 읽어보세요. 문장을 좀 정확하게 좀 읽어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13번은 예, 괜찮아요. 잘했어요.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5번은 다음엔 틀리지 않을 걸로 믿고요. 16번도 생각보다 정답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도 그냥 무장논입전쟁은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인데 20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주 지역적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문화유산이 어느 나라 건지 먼저 체크하자고요. 어느 나라 건지 먼저 체크한 다음에 뭐 지역도 체크하고 사상도 체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어느 나라 건지는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먼저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요. 공부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지난번에 문화재 특강 자료도 있겠고 지역사 특강 자료도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보지 마요. 이렇게 보지 말고 조금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쭉쭉 그냥 잡지 보듯이 먼저 이렇게 본 다음에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하나씩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볼 때 조금 세부적으로 이거 암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주 접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기도록 하는 것. 예, 그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훨씬 오래 남습니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회차 굉장히 좋은 관찰 문제였습니다. 좀 시간을 조금 제가 투자해서 해설을 했고요. 2회차 해설은 조금 1회차보다는 좀 간소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어가겠습니다.